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스토플의 라이팅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라이팅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작해볼까요? 질문 첫 번째. 선생님, 정말 문법 감점이 그렇게 큰가요? 문법이 토플 라이팅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질문 정말 무한반복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네,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중요한 거냐면 에세이 전체 퀄리티를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어의 맞춤법을 많이 틀리는 친구가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엉망진창이 된 맞춤법을 보면 이 친구가 참 많이 지식이 있는 친구구나, 내지는 참 학술적으로 훌륭하겠구나, 이런 이미지 주나요? 그렇지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토플 문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문법 3개당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산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나 전체 에세이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선생님, 독립형, 본론 단락의 개수는 도대체 몇 개가 적합합니까? 이거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친구는 선생님 독립형 에세이 쓸 때 아이디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하나의 본론 단락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에세이는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메인 아이디어는 어디에 담겨진다? 본론 단락이죠. 이때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개수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용이죠.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많이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론 단락이 하나밖에 없다면 채점관 기준에서 메인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없으니 집중적으로 첨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가볍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다면 우리가 소위 하는 오프 토픽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단락을 구성했다면 하나가 날아가더라도 하나의 단락이 점수 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점수를 조금은 노려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3개의 메인 바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아이디어가 정말 3개가 나올 수 있는지와 그 아이디어 3개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서술해 줄 시간이 허락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2개의 메인 단락이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해 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독립형 오프 토픽은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어떻게 오프 토픽이 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요. 일단 오프 토픽이라는 점수는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오프 토픽 이렇게 성적표에 나오진 않습니다. 오프 토픽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주제에서 벗어난 글이다. 내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너는 해주지 않았구나라는 게 바로 오프 토픽입니다. 그러면 분량과 관계없이 영어 수준과 관계없이 점수가 최저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학원을 다녔다면 충분히 첨삭을 통해서 나의 평균 성적이라는 게 있을 텐데 실제 시험에서 그 평균 성적보다도 현저히 낮은 성적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오프 토픽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 토픽은 왜 나는 건지 이야기를 해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프 토픽은 주제에서 벗어난 거예요. 나는 논리적인 사람인데 합리적인 사람이고 주제를 벗어난 아이디어를 우리가 잘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질문에서 사용한 핵심 키워드들을 우리 에세이에 녹여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에게 A를 권하는 것이 좋냐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에세이만 봤을 땐 학생들에 대해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 토픽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설명이 친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프 토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많은 정보들, 우리는 논리적으로 다 생각을 하지만 내가 드러낸 에세이 안에 그 상세한 설명이 없다면 채점가는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충분하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의 사고방식, 내가 생각한 이 플로우를, 흐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만 오프 토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오프 토픽은요, 주제마다 달라서 여러분들이 첨삭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통합형 질문인데요. 선생님, 통합형 에세이 작성을 하고 싶은데 듣기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잠깐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통합형은 읽고 듣고 작성을 하는 유형이죠. 이때 듣기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가 되기 때문에 이 듣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듣기는 맞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최소한 지금부터 우리가 시험 보기 전날까지 아주 질리게 듣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시험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 친구들 실수하는 거 첫 번째, 리딩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듣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리딩과 리스닝은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 리딩이 찬성을 했다면 리스닝은 그 찬성에 대해 반대를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리딩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그 배경과 그 상황과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듣기도 그만큼 잘 들립니다. 어차피 사용하는 어휘가 비슷하기 때문에 또 명사는 거의 동일합니다. 주제어가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리딩을 충분히 이해하자. 이게 우리가 시험장에서 듣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듣기를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는데 집중하지 말자입니다. 듣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과 적으려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차피 아는 내용이다. 내가 리딩에서 본 내용이다. 라는 게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문장을 그대로 베껴 적기를 하는 습관은 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리딩에서 읽은 단어가 들릴 거기 때문에 리딩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를 하기 때문에 이 듣기 내용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리딩에 대한 평가, 리딩에 대한 설명, 이러한 형용사나 동사 위주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리딩을 충분히 이해한 후 듣기를 들을 땐 뭐에 집중하자? 듣기에 집중을 해서 리딩의 내용을 반복해서 적지 말고 적는 데만 포커스 취하지 말고 리딩에 대한 평가만 작성해보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토플 라이팅 영역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 4가지를 한번 다뤄봤어요. 혹시 아마 더 많은 질문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주저 마시고 우리 영상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또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이런 Q&A 영상을 찍어볼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예스토플에서 만나요.